돈 없는 집안과 결혼하지 마세요. 물론 이걸 일반화시킬 순 없지만 대체적으로 거지근성에 쩌들어 있습니다. 보통 여자는 시댁이 잘 살고 남편이 잘났으면 시기 질투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친정이 잘 살거나 아내가 자기보다 잘나면 자격지심을 느낍니다. 아닌 것 같죠? 여자들은 보면 같은 여자한테 질투를 느끼는 게 다인데 남자들은 같은 남자는 물론이고 아내한테도 질투를 느낍니다. 대단하신 자존심 때문이겠죠. 저 포함한 제 주변을 먹고 살만한 친구들을 보면 시댁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귀찮게는 하지만 여자가 맹해서 당하지 않는 이상 할 말을 다 하기에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지냅니다. 시댁이 더 잘 사는 경우에는 두 가지 분류로 나뉘더라고요. 매너 있게 며느리를 조심스럽게 대해주는 경우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잘해라 하는 두 가지 상황이죠. 그래도 이 두 가지 상황 다 뭐든 잘 주는 편입니다. 비싼 먹거리든 옷이든 간에요. 반면 시댁이 못 사는 경우라면 이것저것 원하는 것은 많고 준 것도 없으면서 받고 싶어 하시며 시집살이도 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시어머니한테 이것보다 더 호되게 당했는데 거기에 반의 반도 안 하는 걸 보면 난 참 착한 시어머니인 것 같다 하는 착각들을 하면서요. 참 슬프게도 저는 시댁이 못 사는 편입니다. 세계의 사랑인 양 결혼을 진행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진취적인 여성이다. 남자의 조건 따위는 보지 않는 멋진 여성이다. 내가 더 잘 버니까 내가 가장 역할을 하면 된다. 부모님이 원래 많이 챙겨주시니 부족한 건 그걸로 채워서 풍족하게 살면 된다. 그래도 내가 더 많이 해갔으니 불편한 건 없겠다. 딱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불편할 게 없을 거라는 건 저의 바보 같은 생각이었더군요. 시댁은 여자가 더 많이 해오든 더 잘 벌든 그딴 건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냥 며느리는 며느리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 직후부터 기분 상하는 일이 몇 번 생기게 되었고 이후로는 전화와 방문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전화는 그냥 남편이 통화할 때 잠깐 옆에서 거드는 정도였기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시댁에 방문하게 되면 다녀올 때마다 꼭 싸우게 되더라고요. 사실 결혼 6개월 때까진 시댁 문제 외에는 남편과 다 좋았습니다. 남편이 연애 때와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정도가 지난 후부터 본색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시댁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싸우게 되는데 그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너 우리 집 무시하냐? 너 우리 엄마 무시하잖아. 네가 무슨 노력 같은 걸 하긴 했냐? 그냥 다 우리 집 잘못이지. 이따위로 말을 합니다. 네, 저 노력 안 했습니다. 다른 착한 며느리들처럼 안부 전화를 드리며 상냥하게 대하지도 않았고 친딸같이 어머님 하고 살갑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상대가 매너가 있고 대접받을 행동을 해야 나오는 거 아닌가요? 결혼 전엔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인 양 대해주더니 결혼하자마자 바로 빈정상하게 하는데 제가 호구도 아니고 왜 잘해줘야 하나요? 그래도 저는 제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행사를 제외하고도 용돈 50만 원씩 보내드렸고 한 달에 한 번 뵐 때마다 식사 대접도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남편이 자주 보지 못해서 제대로 대접을 해드려야 한다고 항상 고급 식당으로만 갔었습니다. 4인 식사비가 매번 몇십만 원씩 나오는 그런 집으로요. 그리고 최근 시어머니 생신 때 번듯한 가방 하나 없으시다 해서 명품 가방도 하나 구매해드렸고 저희가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30만 원 낸 시누이 결혼식 때도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드렸습니다. 이때도 남편이 동생 부담을 줄여주고 싶다고 강력하게 어필해서 사준 거였고요. 그 외에도 자잘하게 이것저것 사드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시댁에서는 남편 축의금까지 다 가져가셨었죠. 그래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부모이고 해드릴 수 있는 정도라 생각했기에 별말 없이 해드린 거였습니다.
처녀 때 엄마 돈을 펑펑 쓰면서 사고 싶은 거 다 샀던 걸 생각하면 어쩌다 한 번이니 그냥 해주고 눈앞에서 치워버리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인간은 뭐든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이건 시댁도 마찬가지더군요. 미운 시댁이고 미운 남편이지만 그동안은 정말 인내하며 꾹꾹 참았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별할 거면서 세기의 사랑인 양 지인들과 부모님께 호기롭게 말했던 게 창피해서요. 그리고 뭐든 익숙해지니 무뎌지길래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 남편이 뱉은 개소리만 아니었으면요. 얼마 전 갑자기 시부모님이 건강검진을 받고 싶다고 하셨다길래 오빠한테 물어볼게. 예약 빨리 해드리면 되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공짜지? 하고 너무 당연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조금 당황스럽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아니라고 답했더니 갑자기 가족 타령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족이잖아. 딱 이렇게요. 남편의 말에 우리 오빠 병원도 아닌데 공짜라니. 그건 아니지. 대신에 할인은 많이 될 거야. 하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떨떠름하게 변하더니 아 그래. 이러고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게 그동안 그렇게 싸웠어도 남아있던 정이 그 상황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이 느껴지며 정말 아무 감정도 들지 않더라고요. 쟤는 내가 호구로밖에 안 보이나 보다. 세상 착한 줄 알았는데 연애 때는 참은 거였고 그냥 자격지심에 찌질하고 구질구질한 사람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 문제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가족인데 어떻게 돈을 받냐. 섭섭하다. 하고 말하기에 순간 빡쳐서 저도 질러버렸고 결국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은 시댁으로 가버렸네요. 아마 엄마한테 이르러 간 거겠죠.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은 건지 시댁에서 전화가 오지게 오는데 그냥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집 비번도 바꿔버렸고요. 그나마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규제 지역이라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현재 저는 집을 보유 중이고 남편은 결혼 전 청약이 당첨되어 집이 지어지는 중이라 상황이 좀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집을 팔고 혼인신고하자 싶어 현재까지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거 하나 정말 잘했다 싶네요. 제 친구 중 한 명도 친정이 건설 행사를 크게 하는 집인데 그 친구도 저랑 비슷하게 세기의 사랑마냥 손해보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가 지나니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승냥이처럼 뜯어먹는다고 짜증난다 하던데 아마 그 친구도 곧 저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냥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자기보다 뭐 하나라도 부족한 사람 만나지 마세요. 특히 돈이나 능력 쪽으로요. 사랑이란 감정은 정말 순간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좋은 시부모도 있지만 아직은 결혼하면 여자를 종으로 신분 하락시키는 게 대부분이죠. 없는 집에서 갑자기 종이 생겼으니 여기저기 얼마나 부려먹고 싶겠어요. 그러니 종종 시가 조부모의 친척들까지 안부 인사 드렸냐 퇴근하고 명절이나 제사 때 하루 종일 부려먹는 겁니다. 그것도 덜 써먹은 것 같아 성에 안 차니 틱틱거리는 거고요. 두 번째. 저도 시가가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고 시부모님 교육 수준도 낮아요. 친정은 노후 준비가 다 됐고 부모님도 배울 만큼 배우셨고요. 그런데 시부모님과 남편의 자격지심이 상당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어떻게든 저희 부모님이 하는 거 다 따라 하셔야 하고요. 능력도 안 되는데 지기 싫으니 허풍만 가득하죠. 말도 못 가리고 막 하셔서 정말 상종하기 싫습니다. 세 번째.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건 남녀 상관없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네요. 최소한 비슷한 집안이랑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냥 비슷한 끼리끼리 결혼이 진리죠. 돈에 따라 삶을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달라서 분쟁이 생기는 거니까요. 네 번째. 본문 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남녀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난한 집이랑 결혼하지 마세요. 제일 소름 끼치는 건 열등감이니까요. 돈 없는 집에 시집가도 안 되고 돈 없는 집에 장가가도 안 됩니다. 성격은 다를지언정 환경은 비슷해야 몇십 년간 살 수 있으니까요. 5번째. 저희 집은 부모님이 그랬어요. 아빠가 내내 자격지심 달고 살더니 엄마보다 한참 못한 여자한테 집 얻어주고 두 집 살림 하다가 걸려서 빈털터리로 이혼 당하셨죠. 6번째. 종살이를 해도 못 사는 집 종보단 부잣집 대갓집 종살이가 낫다는 말이 있죠. 못 사는 집에 내가 돈 들고 가면 만인 대접 받을 거라는 착각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7번째. 반대로 넉넉한 집 남자가 지원 못해주는 집 여자랑 결혼하는 것도 비추입니다. 시댁에서 집이고 뭐고 지원 다 해주는데 챙길 건 다 챙기고 친정이랑 시댁에 똑같이 효도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기브 앤 테이크 개념이 없어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